고고 제주 찾기. 오늘은 산지천의 물줄기가 흐르는 제주시 이도 이동에서 시작합니다. 또 이 화창한 날씨가 저의 반가운 마음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형상 목사가 여기 근무했던 시기라든지 또 탐나술력도를 만들게 된 과정 이런 얘기를 했었죠. 산마감목관, 세습제를 폐지하고 여러 귀중한 책도 펴내고 또 여러 가지 제도도 바꾸고 그래서 청백리의 목사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탄핵이라니요. 근데 그 탄핵 이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끝났단 말이에요. 밤잠을 설칠 정도로 궁금했어요, 진짜. 밤잠 설쳐도 얼굴 괜찮네. 관리하는 남자.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데는 원인이 딱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 청백리 얘기를 했지만 청백리로 이 국가의 표창을 받은 것은 그때 당시가 아니에요. 3대쯤 후에 정조 임금 때 가서야 청백리로 선정이 되죠.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이형상 목사가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만은 그때 당시의 민중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거죠. 어떤 면들이요? 제주도 하면은 네. 이런 말이 있잖아. 1만 8천. 신들의 섬. 제주도는 신들의 섬이잖아요. 동네마다 다 신당도 있고. 그렇죠. 집 안에도 신이 있고. 네. 그렇게 신이 많잖아요. 네. 이형상 목사는 그 신당을 없애버린 거죠. 몽매한 풍속을 타파한다는 이유로 이형상 목사는 신당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이때 불에 타서 없어진 신당만 무려 130개에 달합니다. 사라진 신당 중 대표적인 곳이 바로 당시 제주 목에 있었던 광양당입니다. 고려시대 세워진 것으로 알려진 광양당은 한라산의 호국신인 광양왕을 모신 사당이었죠. 지금 그 자리에는 광양당의 터임을 알리는 표지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 이 자리가 바로 신당이 있었던 자리네요. 그렇죠. 광양당이라고 부르는 당이 있었던 곳이죠. 정의현의 선앙당 그리고 저기 대정현에는 광정당 이 세 당의 신이 형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형상 목사 때 여기 광양당 또 광정당 선앙당 다 이 셋을 없앴다고 해요. 그럼 신당에 관련된 사람들은 신방들은 뭐 먹고 살아요? 직업을 잃어버렸는데요? 농사 지으라고 즉 요즘 말로 하면 귀농 시킨 거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조선 사회가 유교 사회인 것도 맞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형상 목사는 실학파였어요. 무속신앙에 대해서는 농사 짓는 분들을 국가의 기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애써 농사 짓고 만들어 놓은 재물을 신방들이 네. 갈취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거기다가 또 제주도의 풍속 중에는 이런 유교적인 윤리에 벗어난 것도 있었어요. 동본 간에, 동성 간에 결혼을 하는 풍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름이면은 어디 저 노천탕에 남녀가 혼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거죠. 그렇지만은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늘 믿고 살아오던 그런 방식을 일시에 바꾼다고 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죠. 어렵죠. 유교의 교리를 내세운 이형상 목사의 행동은 하지만 사람들의 반발을 삽니다. 결국 이형상 목사를 향한 민심은 흉흉해졌죠. 이런 상황에서 탄핵의 계기가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주의 문화와 풍습을 철폐를 해버리니까 탄핵이 된 건가요? 그런 측면도 있지요. 직접적인 원인이 있어요. 50옥이라고 생각나죠? 유배를 왔지만 그 탐나술력도를 그려보라고 권유를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 50옥이라는 분은 제주 대정현에 유배 와 있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제주 목사로 온 이형상은 술력할 때도 50옥을 만나거든요. 그 탐나술력도 날짜를 보면 3일이 비어요. 그때 50옥을 만난 거죠. 거기다가 제주 목으로 돌아온 다음에는 불러요. 저 한번 방문하세요 한 거지.
아니 보통 목사는 유배인을 감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배는 위리안치가 기본인데 관하로 부른다고요? 그걸 누가 봤죠? 그러니까 고변이 들어간 거죠. 고변 들어가자마자 탄핵되고 탄핵된 결과 파직해서 제주도를 떠나게 되죠. 대역 죄인인 유배인 50억을 돌봐줬다는 죄목으로 결국 이형상은 파직됩니다. 이형상 목사는 30개월의 목사 임기를 채 마치지 못한 채 제주를 떠나게 됐죠. 제주를 떠날 때 그가 들고 간 것은 한라산 백록담가에서 말라 죽은 단향목으로 만든 검은고와 몇 권의 책이 전부였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이영상 목사는 나름이 왕가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직이 돼도 어디 유배만 안 보내지면 어디 벼슬자리 하나 얻지 않았을까요? 이분이 한양으로 안 가고 네. 또 이분 고향이 인천인데 인천으로도 안 가고 영천으로 갑니다. 영천에 제주 목사로 오기 전에 살고 있었거든요.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그룹이 서인인데 이형상 목사도 서인 계열에 속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분은 이렇게 당파를 가지고 싸움을 하고 하는 것은 나라 망할 징조다. 당파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다가 성품이 강직하잖아요. 아주 독자적인 행보를 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도 모이지 않았던 거죠. 영천에 가서 학문 연구에 몰두하겠다. 주로 신학을 공부한 거죠. 그러면서 책을 많이 쓰는데 무려 142종, 권수로는 326권 이런 저서를 남깁니다. 지리지 외에도 성리학 관련 서적은 물론 음악에 관한 책까지 썼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분야에 그야말로 전문성을 아주 높여갔던 신학자죠. 이형상 목사는 영조 때 관직에 임명되지만 사퇴하고 경북 영천의 호연정에서 실학자의 길을 걷습니다. 이 시기에 남긴 수백 권의 책 중에 탐나 순력도를 글로 옮긴 남환박물도 있죠. 81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형상 목사는 실학 연구에 몰두하며 많은 책을 남깁니다. 선생님, 이영상 목사가 실학자로서도 이름도 알리고 책도 많이 썼잖아요. 제주도 입장에서는 뭐 탐나술력도 있고 남한박물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탄핵된 목사잖아요. 근데 우리 기억에는 어떻게 청백리로 남게 되는 거예요? 제주 말고도 그 이전에 다른 곳에도 지방 수령으로 여러 곳을 다녔어요. 성리학적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들.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나라 전체를 위해서 훌륭한 일이었다. 제주도에서만 해도 무속을 없애고 유교적인 사회를 만들어가자. 이렇게 했던 것들이 나중에 가서는 다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조 때에 청백리라는 표창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사실이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도 실려 있어요. 아주 늦긴 했지만 네. 고종 때에 세워진 비석이 하나 있죠. 어디 있나요? 삼성혈에 있습니다. 그럼 삼성열로 가보시죠. 예. 이형상 목사를 기리는 비석을 찾아 삼성열로 가볼까요? 이형상 목사는 짧은 재임 기간 중에 삼성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삼고시를 배향하고 교련청을 설치하기도 했죠. 지금도 삼성사를 세울 때 썼던 상량문이 남아있다죠. 이 같은 공으로 삼성열 입구에는 이형상 목사를 기리는 비석이 있습니다. 아, 이 비석이 바로 이영상 목사를 기리기 위한 비석. 그럼 백성들이 세워준 건가요? 백성들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이게 삼성사를 건립하도록 한 데 대한 기념비이기 때문에 고량부 삼성시의 후손들이 그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세운 기념비입니다. 그런데 이형상 목사에 대해서는 1829년에 향현사에 위패를 모시고 제향을 했었죠. 향연사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오현단 좀 아래쪽에 네. 이약동 목사와 이계 목사를 모시기 위한 사당, 그걸 세우고 향현사라고 했었어요. 그러던 것이 나중에 이형상 목사도 같이 모시게 되었고 상현사로 바뀌었다가 또 영해사로 바뀌게 되죠.
1871년 되면은 전국적으로 서원 철폐령이 내리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 영해사도 해철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는 이형상 목사에 대한 흔적이 싹 없어진 거죠. 그러다가 신내년에 들어서 이 비석을 다시 세워서 이제 흔적이 남게 됐죠. 아, 그럼 이 비석이 거의 유일무이한 이영상 목사를 기르기 위한 비석인 거네요. 도내에서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당초 이형상 목사의 공을 기리는 송덕비는 4기가 세워졌지만 지금 제주에는 이 비석 하나가 전부입니다. 짧은 목사 임기를 지냈지만 18세기 제주의 모습을 남긴 유일한 인물 목사 이형상. 그의 실학사상이 담긴 저서는 오늘날 조선시대의 제주를 돌아보는 귀한 유산이 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2주 동안 너무 즐겁게 이영상 목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자세하게 배우고 나니까 이영상 목사의 실학자적인 모습,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너무 보기 좋았고요. 너무 유교유교 해가지고 그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자기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아무튼 우리 제주도 사회에서 조선 중기에 있었던 생활 모습, 그걸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를 만들어 놓은 점, 네. 그건 참 대단한 업적이죠. 탐나술력도를 국보로 승격하자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던데 국보로서의 그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탐나술력도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자랑할 수 있는 국보로 빨리 승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옳소.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욱더 재밌는 내용을 갖고 만나보도록 하시죠. 선생님, 외쳐주시죠. 고고! 제주 찾기 다음 주에 만나요.